안녕하세요. 국어 강의하는 손석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나고 16기 학생들 대상으로 치러지는 2학기 화법과 언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할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시간을 마련을 했어요. 이번에 처음 치러지는 시험이고 어떻게 나올지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고 수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4기부터 처음 수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학교인데요. 수업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전교생이 문학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이제 문학을 이제 거의 100%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학기 때는 이제 국어 선택 자체를 안 하는 학생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국어를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화법과 언어를 선택을 했고, 이제 나름 소수의 학생들이 주제탐구 독서를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제탐구 독서도 저희가 이제 인원이 모이면은 따로 자료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제작을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주제탐구 독서 하실 분들도 따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목을 모두 선택할 수도 있고 모두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 설명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언어 선택자 대상의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올해 처음 치러지는 시험이다 보니까 예전에 언어와 매체라고 해가지고 문법 파트 단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과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언어와 매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더 존중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작년에 치러졌던 1학년 대상의 시험 중에서도 문법 파트, 그리고 올해 치러졌던 시험 중에서도 문법 파트, 그 6개의 시험, 그러니까 작년 1학년 중간기말, 중간기말, 그리고 올해 1학년 중간기말, 이 6개의 시험지를 중심으로 제가 데이터를 뽑아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1학년이랑 2학년이랑 이제 교원이 조금 교체가 된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출제를 담당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1학년 시험을 출제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2학년 쪽으로 올라오시고, 기존에 2학년 출제를 하셨던 두 분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바뀌시고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시험지의 경향성을 분석해 보시는 것도 큰 틀에서는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분석에 근거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미 나온 것들은 확정된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합리적으로 예측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뭐 무조건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거짓말이다 보니까 이번 설명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치러지는 시험인 만큼, 예를 들어 작년에 뭐 이게 치러졌던 시험이었으면 작년은 이랬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처음 치러지는 시험인 만큼 어느 정도는 예측이 들어가지만 합리적으로 말씀드린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근거로 예측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정교과 이후의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 학교 기출로 분석하는 학교 시험 특성, 그리고 2학기 때 뭐 배우는지, 그리고 수업 어떻게 하는지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6개의 시험지를 가지고 조금 분석을 했어요. 왜 6개의 시험지만 놓고 분석을 했냐라고 했을 때, 교육과정이 한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바뀐 교육과정 중심으로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실제로 뭐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대국어 문법 전범위, 거의 전범위예요. 뭐 이렇게 뭐 품사 개념이라든지 문장 개념은 조금 빠져 있지만 그걸 제외한 현대 문법 전범위, 그리고 중세국어 문법, 이렇게 출제가 됐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치러지는 2학년 대상의 미래인 교과서에 2단원과 3단원이 문법 단원이거든요. 그 단원이랑 거의 정면으로 다 겹치는 부분들이 이미 1학년 때 시험이 실시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지가 좀 재밌는 부분이 이렇게 조항 자체를 주고 그 조항에 대한 예시 분석들을 많이 묻거든요.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이제 기존에 암기하듯이 어떤 내신 수업을 수강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조항집을 주고 조항집 예시를 빈칸 넣기 하듯이 조금 외우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든지 외워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해가 선행하지 않는 암기는 사실 무음이에요. 가끔 가다가 암기를 하다 보면은 이해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지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가 섰을 때 암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내신학원 같은 데 가면 이걸 당장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낸다든지, 뭐 이걸 못 외우면은 엄마한테 문자를 보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진짜 중요한지를 모르고 학습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흥미도 없고, 이게 대체 뭐 당장을 막을 수 있는 공부에 불과하지 큰 틀에서 자기의 어떤 국어 인사이트를 늘리지 못한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 수업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확하게 이해를 시킨 후에 그 이해를 기반으로 왜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유용한가를 설득하는 과정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하나고 시험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예시들을 보고 깔끔하게 좀 추출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모두 찾아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는 부분이, 모두 찾아 서술하시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6점짜리가 나왔다고 했을 때 하나가 빠질 때마다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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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렇게 깎인단 말이에요. 아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학부 형님들도 많이 보십니다만 학생들도 많이 영상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뭐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어때요? 서술형 보고 나서 뭐 대략적으로 내가 맞았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가지고 보면은 1, 2점씩 다 따여 있는 경험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내심 자기가 객관식 채점을 하고 나서 주관식이 얼추 다 맞았지만 마음속으로 2, 3점 깎였다고 생각하고 점수를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는 깎이지 않는,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게끔 공부를 하는 게 맞다. 근데 그런 공부들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이런 것들은 좀 유의미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법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굉장히 용어의 정확성을 깊게 물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암기에 가깝기는 해요. 그 단어를 정확하게 써야 되다 보니까 자기가 대략적인 개념만 이해를 한 상태로 얼추 그 말 아닐까가 아니라 그 단어를 깔끔하게 외워가지고 그 단어를 깔끔하게 쓰는 형태의 문제들을 화법 파트에서는 조금 물었습니다. 작년에 그랬고, 뭐 출제교사의 연장선에서 출제되는 시험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법 파트에서는 조금 주요한 키워드들을 깔끔하게 암기할 수 있는지가 시험의 토픽이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학교에서 그 협력의 원리랑 공손성의 원리, 이런 것들 대화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전부 다 화법과 언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메시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되게 어려웠죠. 적극적 체면과 소극적 체면에 대한 얘기가 출제가 됐었어요. 작년에 제가 이거 그대로 외부 지문으로 맞춰드렸었는데, 이런 것들 출제가 됐었고, 뭐 타마 관습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아무튼 간에 기본적으로는 화법과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발생한 암기랑 그냥 외운 학생의 편차가 되게 명백하거든요. 왜냐하면 채점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다 보니까 문법 파트도 마찬가지고 화법 파트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은 정밀하게 이해를 하냐가 전부 다 핵심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했던 것들, 근거가 있는 얘기들 이만큼 말씀드렸고, 그쵸? 아직은 알 수 없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선택형이랑 서답형, 뭐 객관식이랑 주관식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선호음 수령이 몇 개나 나올지, 뭐 시험 범위는 얼마나 나올지, 아니면 뭐 지필 수행 비중은 어떤지, 학교 프린트 어떤지, 아직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죠. 자, 화법과 언어 교과서가 미래엔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미래엔 같은 경우에는 2단원이랑 3단원이 코어가 되는 단원이에요. 이제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석차를 가르는 결정적인 문항을 설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토의 부분이랑 토론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은 조금 문학 난도를 올릴 수 있는데 추가적인 프린트가 나오지 않으면 조금 어렵고 추가 프린트를 준다라고 치면은 충분히 출제가 좀 가능한 영역이 있죠. 그래서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작년과 올해 출제됐었던 1학년 시험지들을 준거로 조금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출제 경향성 같은 것들은 충분히 수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제 과거에 이렇게 출제됐었던 다른 하나고 문법 문제들도 저희가 이제 수업에 반영은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개정교과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이 없는 첫 번째 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성취 기준이라든지 교과서 필수 요소들을 조금 많이 보려고 노력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활동은 꼭 뭐 이렇게 헛갈림 방지턱, 지식 단계가 막 이렇게 조그만한 코너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코너들에 있는 내용들을 활용해서 시험 출제를 예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가지고 수업이 일어날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냥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제 4기부터 수업을 좀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살펴본 학교인데 학교 프린트가 참 중요해요. 타 학교에 비해서 학교 프린트의 질 자체가 좀 높아요. 여기서 질이 높다라는 것은 과거에는 대학 논문 자료 같은 것들을 그냥 그대로 던져주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 대학 논문 자료를 특별히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준 게 아니라 읽기 자료처럼 준 다음에 그 부분을 일부 발췌해가지고 보기 형태로 제공을 했던 적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시험이다 보니까 어떤 형태의 학교 프린트가 나올지는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데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때 그냥 크게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프린트를 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반적인 프린트를 주지 않고 진짜 난생 처음 보는 학교 문법론이라는 카테고리를 벗어난 어떤 대학원 논문 수준이 조금 출제된다라고 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수업 난도가 많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프린트가 나오는 즉시 바로 분석해 가지고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자료를 따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할 거예요. 이런 규정을 조금 외우는 것보다는 그런 규정이랑 사례를 많이 마킹을 해드리는 훈련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이 사례가 대체 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저희가 문제들을 드릴 때 모두스라는 문제들을 조금 많이 드릴 예정이에요.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과 올해 실제로 문법 문항들이 학교에서 출제된 것들이 여러 개의 예시들을 모두 쓰고 부분 감점을 하는 식으로 채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드릴 때도 역시나 어떤 음절수, 글자 수를 요구하는 문제들을 많이 드릴 예정입니다. 정확한 암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찌 보면은 선택형, 그러니까 객관식 점수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결정적으로 인원수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문학 선택자보다 화법과 언어가 조금
많이 줄었죠. 한 30명 정도 지금 총원이 줄어든 상태인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선혼수령에서 사소한 부분 점수 득점들이 본인의 등급을 결정적으로 갈라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을 조금 줄이게끔 훈련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9월 4일에 개강을 할 예정이에요. 여기서 9월 4일에 개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9월 첫째 주에 학교로 매주 이렇게 퀵 서비스로 자료가 배송이 되거든요. 개강은 이때 하기 때문에 아마 영상 보시고 수업을 진행하시겠다라고 한다면은 미리 제 전화번호로 연락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업 진행할 의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맞춰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하나고 친구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친구가 1학기 중간고사 때는 100등 정도 때였는데 1학기 기말고사 때 이렇게 8등까지 올랐더라고요.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지금 등급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도 위에 있는 등급대의 친구들과 엄청난 어떤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어찌 보면은 1학기 때 등급이 낮았더라도 2학기 때 절치부심의 노력을 다한다면은 최상위권까지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학습 포텐셜을 가진 학생들이 모인 집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지켜야 되는 친구들과 도전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수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일반적인 학교가 아니라 모두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전자들도 조금 힘을 낸다면 얼마든지 지키는 친구를 역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지켜야 되는 친구들도 조금 더 치열하게 도전자들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학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선의의 경쟁이 사실 학교 수준을 높이는 척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 있게 준비를 해서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2학기 열심히 준비하시고 수업 때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